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빨간 약쟁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멘토이자 연애 코치이자 그리고 인생 멘토인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7월달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목표는 언제나 빨리 메일을 다 싹 치우고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라디오처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레드필에서 보는 부성애와 모성애, 제가 뭐 혹시나 해가지고 영어로 검색도 해봤는데,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영어로 부성애와 모성애라는 단어를 내가 써본 적이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는 모성애 부성애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 사상인 우리 숙녀가 아니지, 그 사상인 것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지.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일전에 롤러 타마씨가 누구냐, 미케엘라 피터슨한테 적용을 했던 킬투파리 다이나믹. 킬투파리 다이나믹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여자가 베타의 씨앗을 받았을 때 그 아이를 하고 다시 알파의 씨앗을 찾아 나선다라는 다이나믹입니다. 지금 미케엘라 피터슨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 지금 행실이나 그런 어떤 행보가 그런 킬투파리 다이나믹에 해당한다고 지금 롤로타마시는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남성인데 레드필을 접하고 인생에 접목해서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에 아이를 낳게 될 것 같은데, 레드필 코리아님이 보는 부성애와 모성애, 그리고 그 강도의 차이가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돈 더 벌어서 좋은 술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의 관점을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북미 매너스피어에 있는 관점을 물어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매너스피어에서는, 특히 서구권에서는 딱히 모성애 부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 한국이 역사적으로 6.25도 겪고 어떤 외적의 침탈도 많이 받고 좀 고난도 많았고, 또 삼국시대 이런 거 막 전쟁도 많고 하는 그런 좀 한이 서린 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레드필에서는 엄마가 무조건 모성애가 있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그랬지 않았다면 킬투 파리 다이나믹이라는 개념이 안 생겼겠지. 또 조던 피터슨도 그때 자신의 옛날 강의에서 얘기를 했듯이, 근데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여자는 자기 아이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아이한테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호르몬적인 걸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생기면 부성애가 생깁니다. 모성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모성애와 부성애와 형태가 같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성애라면은 아이를 케어하고 붙어있고 신경쓰고 이런 거지만, 부성애라면은 아이를 보호하고 좀 디시플린이라고 하나요? 좀 규율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한테 물질을 공급하고 아내한테도 물질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몰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호르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레드필에서 이제 리치 쿠퍼가 자주 해주듯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랑 동거만 해도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고요. 아마 아이를 낳은 다음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북미의 남성들이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은 다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면서 다다익선 전략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냥 본능이 다시 발현이 되는 그런 식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성애와 모성애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호르몬적인 영향이 강하고, 그리고 킬투 파리 다이나믹은 웬만해서 쉽게 생기진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일단 아이가 생기면은 부모 모두 이제 아이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보호 본능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레드필에 대해 안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중첩이 돼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ROTC로 있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 3년 정도 만나고 있는 연하 여자친구가 있대요.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1년 정도 만났을 때 레드필을 접하게 되었대요. 내가 방송을 한 지 2년이 넘었나요? 아무튼 간에 블루필 치사량이었던 저는 처음에는 이 여자다 라는 마인드로 짜증도 받아주고 화 한 번 안 내면서 여자친구만 바라봤지만, 저는 그런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며 완전히 여친의 프레임 안에 있었다. 레드필을 접한 후 충격을 받아서 이제 너는 대체제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관계에 있어 여유를 보여주니, 신기하게도 여자친구가 제 프레임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하며 자신과 결혼하려면 같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자신의 규칙을 깨고 있지 않은 여친을 보고 놀랐고, 그래서 저는 나는 지금 누구와도 결혼 생각이 없으며 교회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가 오빠와의 연애는 너무 좋은데 나중에 결혼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살행위죠.
우리 채널을 보고 있는 소수의 여성분들은 제가 충고를 드리자면은 이런 식의 발언은 경솔한 발언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당연히 이 발언은 레드 플래그적인 발언이죠. 이거는 여자친구가 차달란 소리예요. 아니면 아주 멍청하거나. 이거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막대해달란 얘기지. 왜냐하면 남자는 결혼할 까민 여자친구한테 공을 들이거든. 이 바보들아. 그래서 저를 연애 상대로만 보고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레드 플래그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악감정이 없고 여자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눈치라 여자친구가 20대 초중반이라 섹슈얼 마켓이 밸류가 높을 때 다른 남자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놓아줘야 할까요? 이 질문이 7월 달에 왔는데 지금도 사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여자는 레드 플래그가 맞습니다. 뭐 저 발언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확실한 거는 당신을 어떤 알파적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면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야 돼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근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오빠를 알파적으로 봐가지고 오빠 섹시하고 섹스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근데 결혼은 현실적으로 베타적 측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 라는 뉘앙스라면은 그것도 또 뭐 크게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나랑 좀 놀다 가라 이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굉장히 기분이가 나쁜 경우지. 왜냐하면은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출처는 당신을 알파적 측면은 좋은데 베타적 측면은 좀 생각이 다른 여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남자친구는 나는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라는 나보다 신앙이 먼저인 여자잖아. 그러니까 알파 고스트가 하나님인 거야.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프레임이 지금 하나님한테 가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한테 프레임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저런 여자는 뭐 딱히 사연자분이 결혼을 해서 이득이 생길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있지만 특히 무종교인들 나 같은 fucking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느낄 텐데 종교인들과 사귀다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이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 입장에서 그냥 뭐 잘 데리고 놀다 그냥 보내주세요. 때 되면은 뭐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근데 뭐 많은 감정력 투자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그냥 데리고 놀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배려를 하지 마세요. 뭐 가치가 높을 때 뭐 보내주고 풀어주고 뭐 지가 알아서 튈 겁니다. 지가 급하면은. 근데 나는 솔직히 저런 말 한 이상 나는 이제 헤어질 것 같은데 시간 아깝잖아. 돈 아깝고. 쟤랑 왜 만나? 그 사이 다른 여자 만나야지. 자, 소소한 팬아트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림이 고맙습니다. 배경이 빨간색이네요. 되게 재밌어. 이분이 그린 제 모습이 약간 좀 기안 74 그 패션왕 그림체 같아. 요즘 다들 이게 트렌드인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웹툰 작가를 준비 중인 이제 20살 후반 남자분이신데 어려운 성장 환경과 간만남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제 방송을 듣고 많은 공감과 위로와 동질감을 느꼈고 제가 말한 것처럼 35살까지 최고로 자기 수준에서 이제 best version of yourself가 되기 위해서 그런 투쟁의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대요. 재밌죠? 여자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한다? 근데 남자들한테 너한테 투쟁의 의무가 있다 얘기하면 오히려 좋아해요. 이게 우리는 전투적인 그런 기질이기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아무리 베라 첨프가 됐어도 그 유전자는 죽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복싱도 배우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덤벨로 이제 스쿼트 반복해가지고 체력도 많이 키우고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에 대한 열등감을 그것을 화력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 멋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더듬거리며 선택한 많은 방향이 제 방송과 함께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걸 느끼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하시네요. 저도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요즘 이제 AI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웹툰 그리는 분들한테 어떤 큰 데미지가 없나 좀 이런 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뭔 책을 추천했는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정리를 해보는 거 할게요. 자, 21살 남성의 고민이랍니다. 제가 소나람을 비판할 때부터 거의 다 챙겨봤대요. 여자친구가 쭉 있었고 딱히 불안감 같은 게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지금 재학 중이신데 현재 학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 정진 중이래요. 근데 뭐 잘생기진 않지만 그냥 애매한 외모에 178의 키에 근육질 체형의 남성입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근데 키도 거의 뭐 180에 가깝고
몸무게도 괜찮습니다. 근육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스 꾸준히 하고 있는데 대학교 와가지고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 그 상대 여성분이 먼저 좋아해서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예쁘다기보다는 털털한 매력이 있어서 사귀었대요. 근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사귀면 사귈수록 진지하게 결혼 생각도 했다. 근데 성격 차이로 최근 차이게 됐대요. 그래서 헤어진 지 한 달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다시 붙잡고 싶지만 레드필을 복용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기로 다짐한 상태입니다. 예. 여러분이 차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탠스는 워커웨이입니다. 가장 품위 있게 차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꼭 제외가 가능해서가 아니라 제외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도 워커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다시 스스로 증진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대학에 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비어버거 학번이라서 1학년 때부터 비대면,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와만 어울렸고 MT 같은 것도 안 갔습니다. 또 여자친구랑 노느라 사실상 친구가 없다. 그죠? 이게 그 시즌에 대학 가신 분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살 대학생 여름방학인데 이분이 7월에 보냈어요. 제 능력을 기르는데 치중하고자 합니다. 전공 및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마음 한켠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방구석에 혼자 있다 보면 외로움에 밀려오니까요. 주변에 여사친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친구도 많이 없고요. 저는 연애를 위해 억지로 노력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잠시 단련의 시간을 가지며 미래를 도모한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군대를 갔다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여자를 만날 때는 여자들이 군필을 좀 선호하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요즘 뭐 군대 많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간도 짧아졌고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밥도 잘 나오고 저 때보다는 좀 더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정당화하는 건 좀 스스로를 해친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냥 마음 한켠으로 인정은 해야 돼.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괜히 어줍잖게 합리화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연자분의 문제는 주변에 지금 친구도 없고 고등학교 친구밖에 없고 여자도 없는 게 문제잖아요. 글쎄요, 전 한 번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빠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좀 드는데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이제 군필이 돼가지고 뭐 동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대학 동아리에 아무튼 뭔가 사람을 만나는 접점을 최대한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좀 학과 행사에 좀 참여를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되더라도 필터에 많이 투과를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 미래를 도모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러면은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있게 되면은 좀 사람이 좀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고 사람 대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두는 시간을 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세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혼자 오랫동안 방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음 분 질문은 이분은 고등학생인데 자신은 어중간한 찐따래요. 델타와 감마에 걸쳐있는 것 같고 셀카를 보내기가 창피할 정도로 못생겼대요. 성격은 누군가가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찌그러져 있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어떻게든 말은 걸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수학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성격들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필을 접하고 나서 여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본능이니 제가 거기에 맞추며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학을 포기해서 스테러스는 물러갔고 룩은 당연히 안 되고 머니 게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파 메일은 세상에 20%밖에 되지 않고 사실은 5%예요. 근데 이제 연애 시장에선 상위 20%를 보는 거지. 저는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계층 이동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블랙필을 삼켰는데 이 부작용 때문에 힘드네요. 제가 금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상 삶의 의미까지 없어지더라고요. 성매매라도 하고 싶은데 음경 같은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과 그 사상 때문에 불법이라 함부로 돈 주고 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블랙필을 제대로 복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연자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블랙필을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 블랙필을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고 투쟁하려는 사람을 부정하는 거고 제가 얘기했죠. 양동이 속에 들어있는 개들 다른 개가 양동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리는 개가 되면 됩니다. 근데 블랙필을 삼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럼 이제 낙천주의가 돼야지. 낙천주의. 그냥 블랙필이 아니라 잘 사는 블랙필이 돼야지. 잘난 블랙필이 돼야지. 뭐라도 삶의 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학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다른 과목 성적들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난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해서 스테라스는 물 건너갔고, 내가 물어보자, 우리 학생분한테. 당신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수학을 포기해도 됐었어요. 왜냐면 난 그걸 보완할 다른 무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본인은 수학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 성적들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야. 나도 학창시절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을 때 진짜 공감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30이 넘으니까 퍼킹 공감이 돼요. 공부가 제일 쉽다. 근데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러면은 잼민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근데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볼게요. 공부가 제일 쉬운 이유는 그게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사연을 보낸 우리 잼민이 친구, 나한테 제목에서 레드필 아저씨라고 했는데, 얘기를 해주자면은 돈 버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 버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 정직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공부는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을수록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을수록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선가 두각을 나타내려면은 그게 사업이 됐든 뭐 공무원 공부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아무튼 방댕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뭔가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방댕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방송들을 듣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해주고 또는 산책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생각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나는 다른 차원에 앉아가지고 방댕이를 붙이고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편입시험을 봤을 때는 하루 종일 그 개인 정비 시간에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몇 주 동안 토익 시험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토익 성적이 나온 다음에는 싸지방 가가지고 악보 프린트 해가지고 뮤지컬 노래 연습 엄청 하고 즉흥 연기 연습하고. 그래서 본인은 벌써부터 포기를 하면 안 돼요. 포기는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계층 기동이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이지.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등급을 올려본 경험을 첫 단추에 하게 되면은 그 경험은 이제 반복적인 그런 순환이 돼가지고 대학 가서도 그럴 수 있고 취직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사연자분의 질문 패턴을 보라고.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포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다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따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나요? 성매매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과 페미니즘 때문에 불법이라서. 페미니즘 솔직히 이전부터 불법이긴 했나? 그땐 아니었나? 아무튼 간에 섹스도 못한다. 쾌락에 대한 얘기잖아. 블랙필을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묻는 거는 마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묻는 것만큼이나 좀 얼척이 없는 질문입니다.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냥 낙천주의자가 돼야지. 그냥 사연자분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해. 내가 왜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가?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나? 학원을 바꿔야 되나? 과외를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 근데 하물며 어떻게 당신이 대학에 갔을 때, 대학까지는 뭐 어떻게 부비겠지. 교수들이 알아서 성적 주니까. 뭐 지잡대 이런 데 가면은 주변 애들 다 꼴통이면은 좀만 나대도 뭐 A 플러스 받으니까 뭐 성적 장학금 나오겠죠. 그럼 어떡하지? 그래봤자 당신은 이제 휴지, 졸업장이란 휴지를 들고 있는 그 학력 인플레를 일으킨 짐바우의 지폐 같은 존재가 되는데, 사회가 당신을 고용해가지고 써야 될 이유가 뭐야? 어떤 기업이 당신을 고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뭐야? 기업이 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문제 해결을 하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텔레마케터가 됐든 어떤 조소기업에 있는 어떤 그런 사무직이 됐든 간에 아무튼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야. 당신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은 그거는 그 문제가 아무나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분이 나중 가서 욕심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첩첩산중일 텐데 학창 시절부터 포기하는 법을 습관을 들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때 가가지고. 이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강남에 있는 집 학군에서 자란 애들이 다른 거야. 부모님이 변호사거나 교수인 사람들의 자제들이 다른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놈이 부가 대물림 되네, 뭐 학력이 대물림 되네. 아니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대물림 되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야.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라고. 그러면 그런 자원이 없는 사람은 가서 뭐 카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를 꾸준히 응원하는 여자에 대해서 저는 미국 유학을 왔고요. 빨리 이제 직장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28살 먹은 아저씨가 됐고, 모쏠이다. 데이트는 2명과 자보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연애 기간은 없네요. 장난해요? 씨, 뭐가 못소리. 아, 그러니까 못소리 아다라고는 안 했지. 못소리다. 오케이. 아다라는 얘기는 안 한 겁니다. 그죠? 취중 기간 동안 선택과 집중이랍시고 운동은 과감히 포기한 결과 지금은 키가 180에 몸무게가 110입니다. 미국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벽 등반을 해서 살을 빼고 있다. 근데 주변에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25살, 26살, 대여섯 쌍 정도 되는 친구들이 다 결혼했답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건데 한국도 이렇게 빨리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주적으로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마다 엉클을 초대해달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곤 합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2, 3년 뒤면은 그 25살, 5살, 6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내가 봤을 때 여자일 것 같은데? 남자가 미국도 지금 초혼 연령이 되게 높은데 33인가 그래요? 두 살인가? 미국 초혼 연령이 되게 올라갔어 지금. 2, 3년 뒤면 그나마 정상적인 여자분들 다 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있다. 약간 이 사람 여자야? 아닌데 남잔데. 한편 제게는 동남아 유학 시절 때 같은 반이면 여사친이 있습니다. 키가 170에 여자가 키가 크네. 통실에서 착한 곰 같다고 느낀 친구인데 군대 갔을 때 제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직업은 얘기 안 할게요.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감사 편지와 선물을 받을 정도로 인품도 있고 정치 얘기 나오면 가치관이 척척 맞고 심지어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SNS를 안 한다더군요. 근데 공무원 아버지의 주선으로 돈 많은 연상무가 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비전이 없어 보여서 파토를 냈다는 이야기를 하니 주관도 뚜렷한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 미래가 막막할 때도 정기 후원도 해주고 정기적으로 응원도 해주고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항상 너의 실력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연락할 때 되면 되게 고마워해주고 최근엔 꾸준히 운동을 해서 헬스룩이나 나들이 전신샷을 보내준대요. 제가 김칫국을 마신 게 아니라면 이 친구는 분명 저를 좋아하는 거겠죠. 이 친구는 영어도 잘하고 막막하지만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 돼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파트너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한국에 가게 되면은 진지한 생각으로 만나보려고 한다.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더 핫하고 제 노력에 걸맞는 여자를 만나려는 제 도약이 좌절된다는 부분과 제게 만족하고 이쯤에서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 여자의 사진이 전보다 더 이쁘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잘 맺어진다 해도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후회감에 늦바람이 든다던가 하는 사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정말 카스노바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남자는 바람기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정말 어릴 때 이미 유니콘을 만나버린 것일까요? 이런 얘기 어머니한테 해드렸는데 너가 현빈인 줄 아냐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레드필님은 인품과 확실한 정신적 안정감이 보장되지만 물리적인 이끌림이 약한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 물리적 이끌림이라는 게 그 여사친이 섹시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내 인생에 드라마를 끌고 오는 여자를 극혐을 합니다. 내가 여자친구한테 또는 장래 여자친구 후보들한테 요구하는 조건은 간단해요. 개념 있을 것, 상식선에서 행동할 것, 앵간히 할 것, 기브앤테이크가 될 것, 생각이라는 건 좀 할 것. 내 인생에 드라마를 끌고 오고 쓸데없는 조잡스러운 드라마를 만들지 말라고. 난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인품과 일단 확실한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외모 9에 정신 나간 여자보다 외모 6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가 나아요, 차라리. 저는 특히 예체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무슨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구모씨처럼 이상한 무슨 예술병 걸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여자들도 많이 봐가지고 얼굴 예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사연자분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지금 옵션이 없잖아. 옵션이 충분한데 골라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메뉴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나는 솔직히 이 친구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약간 좀 세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당신한테 잘해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그런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원래 친절한 여자여서 나한테 친절한 건데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원래 남한테 친절한 애가 아닌데 나한테 친절하고 사가 나다 그러면 이제 그린라이트지. 근데 얘는 원래 만사 친절한 애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털털하고 약간 이런 식의 보이는 캐릭터들이 의외로 여성스러움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이분과 만나서 이 여자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 게 아니니까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 못 하겠는데, 뭐 의외로 여성스러우니까 이런 일을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한 것들은 또 여성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 간호사나 이런 일들 중에서는. 그래서 사연자분은 이미 그 여자를 자기 노력에 걸맞는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지금. 본인의 진실과 마주를 해야지. 그냥 얘가 제일 쉬워 보이고 얘가 제일 될 것 같으니까. 남자들이 이런 게 있어.
남자들은 그냥 지가 제일 될 것 같은 여자를 자기가 좋아한다고 정당화를 해. 이건 뭐랑 똑같은 줄 알아? 여자가 사실 남자 돈 보면서 나는 저 남자 돈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남자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 그거 되게 극혐하잖아.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가장 만만하고 얘가 될 것 같은 애를 사랑한다고 정당화를 하지. 풀 옵션에서 선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인품이 확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내가 백설마녀님 시리즈 하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너 자신을 알라, 여자애들아. 네가 만나는 남편이 못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그 남편을 만났거든. 네가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만간 보여줄 케빈 세뮤얼 영상에서 똑같이 케빈 세뮤얼 얘기해. 마찬가지예요, 사연자분. 레드필님, 인품과 확실한 정서적 안정감이 보장되지만 물리적 이끌림이 약한 관계를 어떻게 보냐고요? 그냥 그러면 그 당신이 딱 그 여자한테 당신이 맞는 레벨인 거예요. 미디엄 있어 메시지.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본인이 옵션이 없고 옵션을 만들 용기도 없는 남자면은 본인은 딱 그 수준의 남자인 거예요. 내 말이 듣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은 이 악물고 신앙물 개척을 하시던가. 저 여자가 당신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본인도 미국 가서 싶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을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사시에 당신이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당신과 결혼해가지고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싶은 건지, 그런 식으로 정략 결혼도 나쁘지 않아. 나는 내가 만약에 권력자였으면, 내가 뭐 굉장히 집이 막 유능한 집안이었고 그러면은, 엄청난 집안이고 그러면은 나는 정략 결혼도 난 반대 안 해요. 정략 결혼하고도 정을 틔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다다익선 전략이거든. 그냥 그 여자한테 합리화거리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주면 되거든. 단 레드 플래그만 만들지 말라 이거지. 나는 뭐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런 발광 그런 것들은 이제 뭐 20살 초반에 한참 이제 호르몬 끌어올 때나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원아이더스 환상 로맨스 이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난 실제로 안 믿어. 자, 여성성이 많은 남자라면 남자도 하이퍼거미와 알파 고스트가 생길 수 있나요? 재밌는 질문이네. 내가 이거 왜 Q&A로 넣었지? 29살 청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평균 키를 갖고 계시고 룩은 평균 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좀 안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주로 집안을 환경을 책임져 오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가장이 되는 환경 탓에 엄마와 누나한테 의지를 많이 해가지고 현재까지 아빠 같은 남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첫 연애 때 과분하게 외모 7, 8등급 여자를 만나게 되고 제 블루필적 마인드로 구질구질하게 굴면서 헤어지게 됐다. 이때부터 제 하이퍼거미 필터가 켜진 것 같다. 제게 과분했다는 걸 알지만 첫 연애를 7, 8등급 여자로 시작을 하게 되어서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7, 8등급 여자만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성이 높은 탓에 공감 능력과 사회성이 발달했던 저는 제가 의외로 마음에 드는 여자들과 친구 먹는 건 쉬웠대요. 근데 끊임없이 예쁜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예쁜 여자친구, 두 번째 여자친구도 외모 8이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새 비교하며 동시에 둘을 만나고 있었고, 두 번째 여자친구는 제 바람 사실을 알게 되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자친구는 알파고스트가 되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쓰레기 같다는 걸 알고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어서 그 후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연애를 몇 번 했지만 알파고스트로 자리 잡은 전 여친이 잊혀지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성이 높은 환경에 자란 남자는 하이퍼거미와 알파고스트와 같은 게 여성을 상대로 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생긴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아이씨 잘생겼네. 잘생겼어요. 굉장히 미남입니다. 뭐 비율도 좋으시네. 키가 평균 키신데 패션도 감각이 좋으시고. 야이 양반아, 당신이 8등급 여자랑 사귈 수 있는 건 당신이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 당신은 좀 소프트웨어만 좀 뜯어고치면 될 것 같은데, 남성성만 좀 심어주고. 이게 뭐 단순히 뭐 픽업을 배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성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이자 마인드셋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외모와 당신 같은 경력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웃기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하이퍼거미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퍼거미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높은 레벨의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레벨의 이성을 만난다는 거야. 나보다 잘난 이성을. 그래서 나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 내가 조만간 방송으로 다룰지 모르겠는데 매일 지나가다 보니까, 그럼 레드필님, 그러면은 남자는 자기보다 못난 여자랑만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못났다 잘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못난 여자 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를 띄우면 안 돼. 여러분이 8, 9등급이랑 사귀어도 여러분이랑 사귀었다는 얘기는 아무튼 그 여자가 나한테서 뭔가를 봤다는 얘기야. 이게 함정인 거야. 여자는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사귀어. 그러니까 나랑 사귀는 모든 여자들은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남자랑 여자랑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남자는 자꾸 뭐 근거와 그런 어떤 뭐 이성과 계산기를 들고 오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모양인데, 그래서 가끔 이런 멍청한 소리 하잖아.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 있잖아. 여자친구가 황송하게도 절 사랑해 줬습니다 이딴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이퍼거미 필터가 그런 거예요. 하이퍼거미 필터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사귀는 모든 여자는 여러분보다 좀 그런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고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못난 여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 딴에는 뭔가 잘나고 의탁할 수 있는 남자한테 의존을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뽀록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아, 이 새끼 사쿠라였네 이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이퍼거미, 즉 하이퍼거미는 본래 뜻은 상승혼이지만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튼 여자는 나보다 좀 잘나야 된다. 1.5배 또는 1.3배 이상 잘나야 된다. 최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굳이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보다 잘나지 않은 여자들이랑 만나도 상관이 없잖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하이퍼거미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7, 8등급 밑으로는 못 사귀어서야? 그게 하이퍼거미예요? 남자는 하이퍼거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는 선택권이 제한돼 있거든. 여자가 하이퍼거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편을 뭔 줄 알아요? 여자가 성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연애의 문제이기 때문이야. 연애 시작의 문제이기. 시작은 여자가 하지만 끝내는 건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냥 이거는 사연자분이 좋은 걸 맛봤으니까 그냥 계속 맛보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이퍼검이랑은 좀 정확히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좋은 여자를 한번 연애하는 그 맛을 느껴봤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연애에 있어서 외모를 굉장히 남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거지.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예쁜 여자들 많이 사귀고 중간중간 사귀었다가도 가끔 이제 종종 예쁜 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식의 모종의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가치관상 외모에 대한 그런 배점을 아주 높이 주지 않는 남자들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등급이 7, 8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는 하이퍼검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그냥 취향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금방 받아들이고 합리화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이퍼거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캐파가 되는 거예요. 캐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여자친구가 알파고스트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 말이 되게 웃기잖아. 제 여자친구와 다른 마음에 드는 여자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둘을 만나고 있었는데 바람을 핀 걸 알게 돼서 떠났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방송을 라이브 방송에서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난 궁금해. 그럼 왜 잊지 못하는 거야? 본인이 그런 캐파가 되고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또 다른 8등급 여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난 솔직히 약간 좀 공감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뭐 공감이 돼야지 뭐 어떻게 이런 심리인 것 같아 이야기하겠는데, 왜냐면 나는 다음 여친을 사귀면은 이전 여친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여친과 이전 여친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은 그냥 전 여친이 뭐 가끔 생각나거나 할 때 있는데, 그 다음 여친으로 갈아타게 되면 괜히 이제 역사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 이후에 연애를 했어요. 그 이후에 더 잘난 여자를 만났어.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일반적으로 여성성이 높은 환경에서 자란 남자가 여성처럼 생각을 하고 여성처럼 구는 패턴이 있다는 거는 이미 미국 사회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글맘이 많은 곳이니까.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는데, 사연자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지침을 좀 제안을 해드리자면은, 본인은 이것이 남자답지 않고 본인의 진정한 남성성인 다다익선 전략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5년이나 지난, 이미 몇 번이나 갈아탔을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친구 이상하게 심핑하지 마시고 스토킹하지 마시고 스토킹하지 말고 루저처럼 빨리 본인의 상황을 더 개선을 한다던가, 본인의 몸값을 올려가지고 저 여자 따위는 씹어먹을 수 있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다른 8등급의 여자를 빨리 잡으셔서 교통정리를 하십시오. 저한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작금의 상황이 뭔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7, 8등급 여자들도 또래들도 나이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이제 과대망상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20살 초반보다 7, 8등급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질 거야. 그래서 이후로도 연애 몇 번 했다고 돼 있네요. 그럼 알파고스트로 자리 잡은 전 여친이 잊혀지지 않아. 이거는 본인이 혼자,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야. 지 혼자 검은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 도와달라고. 지 혼자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막 본인이 만들어 놓은 소설이야. 본인이 뇌에 자기 혼자 그려놓은 망상이야.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 제발 전 여친들에 대해서 드라마 좀 쓰지 마요. 전 여친에 대해서 드라마 쓰지 말라고. 온갖 그런 막 서사를 만들지 마. 미디어는 가짜다 영상에서 자신의 여친이나 아내가 몇몇 명 컨텐츠에 노출되는 게 하이퍼거미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여친이나 아내가 굳이 직접적인 섹스 어필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돌, 배우 등 미디어에 나오는 예쁘장한 연예인이라면은 직업이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거는 아예 다른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아이돌이라 배우라는 것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애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또는 한참 뒤에 일반인하고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다 어떤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이미 일인 사람들이에요. 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내가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병에 걸리게 되는 환경이랑요,
내가 진짜 연예인인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배우 지망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압니다. 안녕하세요. 후원 및 구독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자시군요. Patreon.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그래서 파마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거 답장 안 했나요? 7월에 보내셨는데. 섹스 파트너는 레드필 지식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사친의 관계는 보통 남성의 배타적 측면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는 관계인데 섹파의 관계는 여성에게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런 다이내믹에서 보자면은 저는 솔직히 여자가 섹파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이득인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섹파를 많이 갖고 있는 여성을 좋게 평가 안 합니다. 절대 좋게 평가 안 해요. 이건 뭐 제 실질적인 경험에 의거한 거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섹파라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그중 하나랑 여자 쪽에서 이제 더 많은 관계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한 더 많은 관계라는 거는 더 많은 성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섹파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남사친 관계는 보통 남성의 배타적 측면을 얻어내기 위한 관계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오히려 얘기했듯이 너무 알파적 측면에만 메모리 돼 있거나 이 남자는 공공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핫한 남자들, 이 남자는 바람둥일 거고 내가 이 남자를 가두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원나잇을 한번 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애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몸 좋은 남자들과 그런 식으로 잡은 애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성에게 어떤 이점이 있냐? 일단 우리 오마르 형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고장난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에 있어서 삶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데디 이슈 등으로 인해서 남자의 손길이 그리운데 한 남자와 제대로 이제 정착을 못하는 그런 여자들한테 그냥 주기적으로 갈등을 채워주는 역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확실한 거는 롱텀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본주의 단점과 사회주의 단점을 섞으면 중국이라는 혼종이 완성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느 책을 참고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단점과 사회주의의 단점을 섞으면 중국이 된다. 이거 내가 군대에서 깨달은 거예요. 군대에서 정신교육 하는데, 정원교육. 군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한패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한패다. 사회주의라고 하나? 독재주의가 한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뭐라 가르치냐면은 그런 독재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랑 궁합이 안 맞고 마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당연히 한 세트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굉장히 올드 모델이지. 구냉전 시대 모델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정훈 장교님한테 손들고 중국은요? 라고 하고 싶더라고. 근데 나는 사회적 지능이 높은 그런 남자이므로 그냥 웃고 말았지. 그냥 그거 자료 보고. 야씨, 국방부 아직도 이렇게 가르쳐? 아이고 씨. 이러고 말았지 그냥.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누가 그래 중국이 공산당이라고. 마르크스가 보면 관뚜껑 깨고 나오겠구만. 그 뭐야, 자본주의의 최악, 사회주의의 단점을 섞어놓은 게 중국이지 그러면은. 이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94년생입니다. 앤드류 테이트가 제일 인상이 깊습니다.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그쵸, 제가 7월 28일부터 제가 7월 달부터 열심히 언급을 했나봐요. 근데 같은 남자로서 영민하고 멋있는 면 많은 거 맞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만 못 받아들이는 건지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건지, 여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확실히 알파 계열인데 뭔가 테이트가 하는 연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인지가 일반인 또는 한국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애를 6명 정도 하게 되면은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겠지만 이것은 감정적인 연결이 결여되고 육체적인 사랑에 치중된 연애관념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 데이트가 5명, 6명 여성에게 아이를 갖게 되면은 테이트가 개인의 합의겠지만 여성의 부모, 친척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은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가 되는 알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알파를 추구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똑같이 하게 될 능력이 있더라도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게 이상한 건지 수정했으면 괜찮은 것 같은 가치관이 저에게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점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발음이 뭉개지기 시작하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잘 해볼게. 제게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면 테이트 같은 사람이 남자로서 멋있더라도 이성을 만나는 가치관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아는 여자애들 중에서는 테이트와 나중에 나를 선택할 여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제 좀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테이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특히 테이트가 우리 대대장이라고 할게요. 우리 ATT 대대전술훈련 그 한번 글로벌 밴을 한번 쉬게 처먹은 다음부터 약간 좀 애가 좀 많이 좀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어. 자기가 바꾸겠다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해요. 내가 지금 자꾸 우리 스미스 요원 때문에 내가 지금 요즘 우리 대대장님 영상을 내가 번역을 못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신나게 보고 있거든. 빨리 번역을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일단 이건 있습니다. 연애 상대로 6명을 하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남자는.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가능해. 난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여자 대신 그거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정확히 n분의 1로 해야 돼요. 뭐든지. 그게 제가 그걸 뭐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슬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든 아내한테 공평히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슬람의 오랜 문화 동안 공평히 안 했다가 뭐 칼부림이 난다던가 뭐 다른 여자 밑에서 나온 자식을 독살한다던가 온갖 쌩쇼 드라마가 있었겠지?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다고. 테이트가 오죽하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여자 2명 끼고 자면은 절대 한쪽으로 돌아서 누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 등 아파 죽겠니 똑바로 누워야 된다고. 그런 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육체적 사랑에 치중된 연애관념이 아닙니다. 남자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USB 허브 같은 거예요. 남자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대 이런 제1세계는 일부 1처제 사회예요. 그리고 일부 1처제는 단순히 뭐 베타메일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재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거 외에 핵가족이라는 제도하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속의 문제를 해결한다. 간편하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가 된다고 하는데 또 도덕을 또 뭐라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도덕적으로 해가 된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도덕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죠. 도덕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도덕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해서 안정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될 그런 도의적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자면은 테이트의 저런 사상 자체는 육체적에 치중된 연애관념이라는 차원은 틀렸지만 실제로 남자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5명의 6명의 여자를 동시에 연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각나는데 웹캠 비즈니스 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걷어들인 성공이 떳떳할까요? 이건 제가 또 따로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친누나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왔대요. 그래서 용돈도 부모님이 누나한테 줘서 허락을 받았어야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각종 성희롱 및 폭력 등을 자주 사연자분한테 행사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반항하면서 누나 코피를 터트린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나 이거 옛날에 이거 읽은 사연 아닌가? 이 비슷한 사연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가족과 살 때 강박증, 우울증, 성격도 소심해졌고 뭐 중학교 때 왕따도 당했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 자취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좀 나아졌다. 연애도 꽤 많이 하셨고요. 교우관계도 좋으시네요. 군대 생활도 무탈하게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권위를 잃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나가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되게 패륜적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누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누나를 버릇을 잘못 들였죠. 근데 누나가 이미 결혼을 했다고요? 누나의 직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부모님 사신 집에서 TV 보면서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기분만 안 좋으면 다행인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재산을 조금씩 나누는 데에서도 누나가 월권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미 월세를 스스로 내고 근데 누나는 그 자기 직업 때문에 대학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의 10년에 가깝게 용돈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래서 분할 나중에 벌써 작은 집 나누는데도 분쟁이 생기는 거 보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나중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쓰더라 하더라도 어차피 부모님이 누나의 말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 아버지 저의 관계는 되게 원만하고요. 누나만 오면은 누나 위주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제가 뭐 격투기도 배우고 피우의 지식도 하고 헌팅도 많이 했는데 성격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래서 누나가 아닌 사람들 앞에선 잘 굴러가는데 누나가만 있으면은 쪼그라든다. 사연자분 일단 누나랑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 다 먹은 성인 누나를 팰 수도 없고. 다만 사연자분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신병자들이 있는 집단에 들어가면 정상인이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사연자분
제가 변호사는 아니어가지고 정확한 조언은 못 해주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정하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를 좀 고려해 보시고요.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 해서 정확히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좀 괴롭힐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할 때 판사의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런 누나의 폐륜적인 행동 동영상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해 두시고요. 어차피 포렌식 하면 데이터 다 나오니까 물증들을 첩첩산중으로 쌓아두십시오. 그 방법 중 하나는 일부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이의 제기를 하는 그거를 녹취를 한다던가 또는 촬영을 카메라를 켜놓는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식의 그동안 사연자분이 부당하게 편애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다는 것을 탄탄한 증거로 물증으로 입증을 하면은 유류분 청구에 뭔가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아니면 상속 민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신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나중 가가지고 속 터지지 마시고 미리미리. 유비무환입니다. 근데 이 사연 내가 옛날에 다룬 것 같은데? 나도 비슷하게 대답을 했으려나 모르겠다. 자, 7월 마지막 Q&A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 친구 되게 재밌습니다.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신 다음에 개쩌는 알파가 될 제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유쾌합니다. 좋아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데킬라 한 잔씩 사주시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생맥주를 좋아합니다. 데킬라 해봐. try. 건강한 아버지 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싱글맘 이혼 과정에서 남성성을 거스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뭐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남성성을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그지?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2달도 안 되며 친척도 없고요. 여자들 손에서만 자랐대요. 그래서 남자라고는 군대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여성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잠재적 스미스 요원들이었다. 학교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저에게만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혼 후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저에게 줬다.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은 아들이 그 역할을 강제받게 되고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아빠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엄마가 아들을 아들로서 다루지 남편으로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아들을 남편으로서 다루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불안과 인간 혐오, 애정 결핍, 사회성 부족한 남성성 등 많은 문제를 달고 있습니다. 초반에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친구였는데 이런 아픔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결핍으로 가득한 찐따인데 하드웨어는 유전적으로 로또 잘 맞아서 잘생기고 키가 크나 보군요. 그래서 오메가 멘탈인데 알파 놀이동산 입장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재밌구만. 그래서 내추럴 알파들 보다 보면은 따라갈 수조차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정신적인 뭔가 한계라고 느껴지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남자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지만 마땅히 배울 아버지상이 없다는 것도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며 핑계를 대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 어렵다. 인정합니다. 이거 뭐 징징거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건강한 아버지상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매너스피어에서 이에 관해 언급된 부분이 있는지 리치 쿠퍼가 많이 언급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멤버십에 있는 영상 어둠의 3요소 군주론을 읽어보고 마키아벨림적 사고에 궁금증이 생겼대요. 지금 질문을 2개 보내셨군요. 일단 그럼 앞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아버지상을 통해서 남자다움을 배울 수가 있죠. 일단 디시플린, 규율, 혼내는 거, 궁둥짝 볼기짝 맞고 혼내는 거. 그러니까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거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잘못을 하면 혼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남교사 오라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애들 규율이 안 돼서 그래요. 여자들은 안 됩니다. 그 한계가 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는 여자들도 되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교사들도 징징거리는 거 보면은 그래서 교육 환경에 남자가 아예 부재된 교육 환경에는 자식을 안 보내는 게 좋아요. 남녀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현장에 보내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가정에 여성성이 부재되어 있다면은 웬만하면 남교사가 담임이거나 체육 선생님이 담당을 하는 그런 식의 환경에 보내거나 뭐 축구부에 보내거나 아무튼 남성성을 배울 수 있는 거 집단 활동이라던가 그런 식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또 다른 거 감정 컨트롤. 개집이처럼 울지 말아라. 질질 짜지 말아라. 개집이처럼 굴지 말아라. 이게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여자를 비하한 게 아니에요. 여자애는 울어도 돼. 여자애는 감정적으로 해도 돼. 근데 남자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남자한테 남자다우라고 가르치는 거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개집이처럼 굴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맞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고 남자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사연자분이 만약에 사람들 혼내는 거 못하고, 호통치는 거 못하고, 잘못한 거 똑부러지게 따지는 거 못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거 못한다면은 사연자분은 아이한테도 그런 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바한테 갑질을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돈을 내고 받아야 될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유쾌하게 또는 재밌게 또는 때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뭐 어필을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나 같은 경우 이제 연극 연출이었지만 그런 식의 뭔가 뭐 조장을 하게 되거나 했는데 따라온 사람들이 좀 심하게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단톡방이든 현실에서든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특히 상대가 여자인 경우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어야 돼요. 나 가끔 썸녀 중에 나한테 이런 말 하는 얘기 있어. 오빠 나 혼내는 거 같아. 내가 그랬어요. 너 혼내는 거 맞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리고 여성스러운 여자들은 남자가 그렇게 혼내주는 거를 내심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투정 부리겠지만 막 왜 나한테 그래 왜 하겠지만 뭐 자기를 애 취급한다고 짜증내겠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여자들은 내가 바로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 식의 훈련들을 아버지가 되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 알파의 어두운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도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남녀 관계를. 여성을 노동자, 남성을 기업, 직장, 고용인, 사용자죠, 사용자. 여성의 외모는 노동력이다. 나이의 벽에 부딪힌다. 남성의 보호와 안정과 관심은 급여와 커리어의 안정성이다. 노동자들이 더 좋은 사회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여성의 하이퍼감이고, 여성들이 종속하고 싶어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본능은 위험을 추구하지 않는 델타남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알파 고스트는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해본 경험 있는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노조의 생떼가 페미니즘이다. 연봉 협상의 시테스트다. 이 좀 굉장히 웃긴 비유인데요.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연봉 협상의 시테스트라기보다는 연봉 협상은 내가 좀 더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잖아. 연봉 협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테스트는 이 남자가 진짜냐, 이 남자가 내가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테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관점은 처음 본다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좀 잘못 이해하면은 또 델타남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아이씨, 그럼 내가 델타과인데 난 그냥 평범한 남잔데 내가 뭐 그럼 여자 같다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뭐 딱히 틀렸다고 하기는 뭐 밑에 시테스트 빼고는 딱히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기댄다는 의미, 의존한다는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월급쟁이로 살아간다는 거는 아무튼 의존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서 기업가적 마인드를 배운 게 레드필적 관점에서 여성과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업가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거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또는 팀장급, 과장급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아무튼 뭔가 시스템 내에서 있지만 사람들을 리드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할 거고,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그 강효곡 예를 드신 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뭐 여자를 뭐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당신들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당신들한테 편할 수도 있어. 오히려 당신들한테 남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당신들한테 더 피곤할 수도 있어. 그거는 뭐 득과 실을 잘 계산을 하세요. 당신들이 뭐 사회생활 하면 안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여자가 CEO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직업적 관계와 사적인 연애 관계 시장을 구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직업 능력이 없고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연애 시장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살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페미니즘 이런 이슈 때문에 공적인 관계,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좀 재밌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Q&A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8월 Q&A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메일을 정상화해가지고 여러분과 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해볼게요. 근데 Q&A가 끝난 거지.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다룰 질문은 아직 5월 달에 남아있기 때문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빨간 약쟁이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